바로 조금 올라왔던 그런 종목이고 또 이제 5G 관련해서의 또 사업을 좀 진행하다 보니까 그 관련주로서 기대 심리 좀 부각이 좀 됐던 그런 부분이 되겠다는 말씀드리겠어요. 자 보시면은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광파장 분배기 이쪽 보시고 네, 광파워 분배기 미국이라든 일본, 뭐 중국 시장과 국내 KT, SK 공급하면서 통신망 쪽에서의 적용이 되는 제품이다라고 나왔듯이 이 5G 관련된 부분에서 조금 상승이 났던 그런 부분인데 자 성장주들이 이제 돈을 좀 잘 벌면은 좋죠. 근데 지금 보시면은 자 매출액은 꾸준하게 좀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자 유보율이라든가 부채 비율을 봤을 때 그거 조금 더 유보율이 높은데 좀 부채 비율이 이 정도 유보율이 한 200% 넘으면은 적어도 부채 비율이 한 50% 이하로 좀 떨어져 있어야 하는데 얼마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금방 또 역전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좀 보일 수 있다라는 말씀드리겠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매출액과 시가총액 비교했을 때도 주가가 어느 정도 거품이 만들어지면서 공모가가 형성이 되고 또 상장이 되면서 주가가 좀 올라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이럴 때는 우리가 이제 그 기술적 분석에서 시장에 또 영향을 좀 받고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이제 시장의 탄력에 이 주가가 가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일단은 눌림을 좀 줬던 그런 부분인데 이 신규 상장 종목 같은 경우는요. 이 분봉을 좀 보면서 우리가 좀 대응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단 길게 크게 지금 한번 상승했고 지금 눌림을 주면서 이 자리가 딱 저점 이 가격 저점 가격대에 됐다는 말씀 드리면서 자 여기에서 이제 조금 더 갈 수 있다라는 좀 말씀을 좀 드리면서 손절 라인은 여기 좀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500원 정도 손절 라인을 좀 잡으시면 되겠고 자 목표가는 14,950원에서 15,000원 잡고 대응을 하시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증권이네요. 2897번님께서 55,000원에 비중 50%. 박 의원님, 이 종목 어떻게 할까요? 네, 지수 흐름에 따른 좀 기술적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하락폭 대비, 그러니까 단기 하락폭 대비 61.8%, 아니 23.6%, 역으로 보면 이제 76.4%죠. 그 구간 지금 39,900원 저항받고 좀 일정 부분 좀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인데 만약에 이 상태로 39,900원을 돌파하게 된다면 44,000원대까지도 다시금 또 상승력이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제 시장이 잘 상승력이 나타나야겠죠. 그래서 철저하게 좀 기술적으로 대응하시면 될 걸로 보여지고 매수가가 55,000원, 와 너무 이제 많이 물리셨네요.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만약에 추가 매수를 진행을 하게 된다면 평단을 좀 낮춰야 된다면 추가 매수를 진행하시되 손절 라인을 굉장히 짧게 놓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추가 매수 물량은 37,600원 손절 라인 짧게 잡고 대응하셔야 되고 그리고 만약에 이제 가격이 올라가지 않고 37,600원 밑으로 내려가면서 만약에 손절이 된다면 저 밑에서 이제 재접근 전략을 펼치면 되는데 기술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기술적 매수 구간은 35,700원 밑으로 잡으시면 돼요. 여기서는 이 정도까지 내려오면 다시 또 일정 부분 또 기술적 반등력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37,600원 손절 라인 잡고 내려갈 경우 35,700원 이하로 재접근하는 전략 알려드리고요. 그리고 이 상태로 아까 이제 제가 브리핑 해드렸다시피 상승력이 잘 나오면 4만 원대까지 이제 올라설 수 있는 가능성. 하지만 이제 시장이 잘 상승력이 나타나야겠죠. 그래서 시장이 받쳐주는 한 45,000원 정도 부분까지는 좀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도 이어가 볼까요? 삼성증권에 이어지는 종목은 4651번님 동양네트워크스 2,200원에 비중 30% 보내주셨습니다. 예, 이게 지금 무상감자 나오면서 좀 나왔고 그다음 라임 자산운용하고도 또 연관이 되면서 주가가 좀 좋지 않은 그런 상태가 좀 이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보시면 자, 영업이익이라든가 단기 순이익 이렇게 계속해서 좀 적자가 나오고 있다는 것. 또 매출액 같은 경우도 역성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가 좀 되겠고 그다음에 유보율 같은 경우도 거의 없습니다. 80%, 87% 좀 있고 자 부채 비율 같은 경우는 115%니까 빚이 많다. 그러니까 회사가 가지고 있는 돈보다는 빚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재무적으로 봤을 때 또 실적으로 봤을 때도 이미 이 주가는
올라가기에 턴하기에가 좀 어려웠던 그런 종목이 좀 되겠다는 말씀드리겠고 지금 이게 무상 감자를 하는 또 이야기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뒷락이 나왔는데 이 이후에 이제 그 올라오더라도 좀 제한적으로 올라올 수밖에 없을 것 같다라는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기술적 분석으로 봤을 때는 지금 구간에서 올라오는 그런 패턴을 만들어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기본적으로 봤을 때 이 회사의 내실이 워낙 좀 좋지가 않기 때문에 올라오더라도 제한적으로 좀 올라올 수밖에 없다는 말씀드리는데 지금 또 비중도 30%고 여기에서도 손절 하시라고 말씀드려도 손절하기가 어려운 그런 이치가 좀 만들어졌기 때문에 중간에 한번 이 종목이 또 이슈를 받으면서 자 이렇게 한 9%, 막 10%씩 올라올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는 좀 비중을 좀 줄여 가시면서 나오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우리가 주식을 할 때 가장 먼저 보시는 게 차트가 맞아요. 근데 그거에 모든 것을 맹신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차트와 그다음에 실적, 재무 구조를 비슷하게 아니면 조금 대칭을 뭐 6대4, 뭐 7대3 이런 식으로 해서 같이 봐야 되지 뭐 한 차트가 좋다고 해서 그냥 무조건 매수하셔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동양 네트워크스 이야기 나눠봤고요. 6752번님 매지온 20만 원. 사실 뭐 13만 원대에서 찍고 반등을 하긴 했는데 20만 원은 아직 못 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제약바이오 가지고 계신 분들 얘기를 해보면 한 방이 있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조금 가지고 계셨던 것 같은데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네, 일단은 뭐 다음 주에 우리 제약바이오 업계 대규모 행사가 있죠.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있기 때문에 여기 다음 주 정도면 좀 일정 부분 반등력을 단기적으로 좀 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손절 라인 잡고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18만 1,000원 손절 라인 잡고 18만 1,000원이 이탈되지 않는 한 상승력을 보시고 이 상태로 상승력 나오면 이미 이제 20만 8,000원 정도 한번 저항을 받고 밀렸기 때문에 이 자리는 단기적으로 좀 돌파를 할 수 있지 않을까 만약에 상승력이 나타나게 된다면 그래서 다음 주 상승력이 잘 나타나면 한 22만 6,000원 정도 선에서 빠져나오는 전략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만약에 상승이 좀 시원하게 나와준다면 소폭의 수익을 보고 바로 빠져나오시는 걸 추천을 해 주셨습니다. 자, 5399번님 두 분 고생하셨습니다. 플레이 위드 매수해도 될까요? 하셨어요. 네, 이제 이 온라인 게임으로서의 이제 날라갔었죠? 예, 그리고 이제 그 최근에 그 한한령 해제 이야기가 좀 기대가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저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 갔다 오고 나서 그대로 조금 많은 좀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일단은 뭐 게임주들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가 세계 시장을 석권하고 있었는데 지금 이 게임들의 랭킹 순위를 보면은 중국서 만든 게임들이 랭킹을 좀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한한령에 막혀 있을 때 중국은 그 사이에 많이 실력을 쌓아가지고 지금 세계 시장에서 우뚝 서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한한령이 해제가 돼서 중국을 들어가더라도 예전만큼 그렇게 경쟁력에서 우위를 점하기는 좀 어려울 것이다 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일정한 기술적 분석에서 좀 대응을 하시는 게 조금 더 수월하겠다라는 말씀드리겠고 또 뭐 기본적 봐도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 부채 비율이요 1,700%고요 유보율이 136%입니다. 재무구조가 상당히 위험하다. 그래서 이것들은 기술적인 분석에서 짧게 좀 대응을 하시는 게 맞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또 이렇게 실적이 안 좋고 회사가 안 좋은 애들 또 빠지기 시작하면요 급격하게 빠지는 그런 경향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손절 라인은 여기 지지 라인을 좀 잡고 좀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점 라인을요. 자, 지금 16,400, 16,500원 정도 손절 라인으로 좀 잡고 좀 대응하시면 되겠고요. 자, 분봉을 보면 조금 단기적으로 좀 올라왔어요. 오늘 조금 올라온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살짝 눌림을 주는 이런 지지대죠. 17,500원 정도에서 매수를 한번 해 보시고요. 자, 목표가는 한 2만 원에서 2만 700원 정도 대응을 하시면 되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플레이 위드 이야기 나눠봤고요. 0969번님의 현대건설 63,000원 15% 추가 매수 괜찮을까요? 하셨습니다. 워낙에 현대건설도 지금 내후외환이죠. 이게 대북 관련도 지금 네. 별로고 거기다가 실적 부분이 뭐 그렇게 나쁘진 않은데 계속 나쁘진 그냥 않습니다. 규제가 많아요. 예. 네.
근데 이제 추가 매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미 많이 내려왔고 예. 순자산 가치 6조 7천억짜리가 현재 시가총액이 4조 3천억까지 내려왔고 특히 이제 정부 정책이 하나 발표가 났죠. 한 60조 원 정도 즉 SOC 그리고 이제 발전소 쪽 에너지 쪽으로 지금 투자를 하겠다. 이 정부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이제 발언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시금 건설주들의 일정 부분 상승력이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 존재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가 38,800원에 그냥 과감하게 추가 매수하시고 평단은 좀 낮춰야겠죠. 63,000원 이미 이제 매수가가 상당히 좀 높기 때문에 다시금 이제 63,000원대까지 상승력이 나타난다고는 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상승력이 잘 나와봤자 한 4만 원대를 이제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추가 매수를 하셔서 웬만하면 평단을 44,000원 이하로 좀 낮췄으면 좋겠어요. 44,000원. 평단을 44,000원 이하로 낮추면 올해 일정 부분 이제 SOC 투자가 이제 진행이 되면서 분명히 이제 현대건설이 수주하는 게 분명히 생길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건설주들이 전반적으로 상승력 나타나게 된다면 지금 현재 이 하락 대비 38.2% 구간이 44,800원 정도 자리까지는 반등력 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추가 매수하셔서 44,800원 이하로 평단을 만드신다면 충분히 한 몇 개월 안에 빠져나올 수 있는 포지션이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정도로 가격대가 괜찮다. 그래서 44,000원 부근에서 한번 정리를 하시면 지금 손실이 줄거나 오히려 지금 매수가 부근에서 탈출할 수도 있다라고 잡아주셨습니다. 자, 7916번 코스모화학 7,300원에 비중 30% 오늘 매수했다고 하네요. 네, 한 번에 들어가신 것 같아요. 근데 매매를 하실 때는 좀 한 번에 하신 것보다는 조금씩 나눠서 들어가시면 그렇죠. 예. 저도 조금 쉽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런 걸 좀 습관을 좀 들여야 되는데 그게 이제 습관이 안 들면은 이게 한 번에 사주고 한 번에 매도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조금 더 내 자산을 안정적으로 좀 굴리고 지키시려면은 좀 분할 매수로 하시는 게 훨씬 더 좀 좋겠다는 말씀드리겠고 지난번에도 한번 이 종목이 좀 들어왔을 때 제가 기술적 분석으로 했을 때 80에서 90%는 가격 조정이 끝났다라는 말씀을 한번 드렸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저 2차 전지로 해서 또 코스모화학 GS 쪽으로 또 이 회사 쪽에서 좀 운영이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주가가 많이 좀 올라갔고 3,000원짜리가 33,000원까지 좀 올라가면서 이 거의 10배 좀 가까이 좀 거의 10배라고 봐야겠죠. 가격대가 좀 올라가는 그런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대로 이제 빠르게 또 다시 또 조정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가격 조정이 나오고 나서 이게 템포가 좀 빠른 것 같아요. 급격하게 추세로 갔다가 또 급격히 추세로 빠지는 그런 흐름을 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는 조금 장기적으로 가져가시는 게 좀 좋겠다는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이제 화재 이야기가 좀 나와서 악재가 나오고 있지만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2차 전지 전기차 관련된 종목들이 워낙 좀 많이 빠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 기회가 악재가 호재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을 좀 드렸었던 거고 그다음에 오늘 또 이제 수소차 관련해서 정부 쪽에서 보급을 좀 늘리겠다 해가지고 관련 또 종목들도 급등하는 부분인데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코스모화학 같은 경우 무조건 장기로 가져가시는 게 수익을 좀 극대화시킬 수 있다는 말씀 좀 드리겠고 조금 목표가를 좀 크게 높게 드릴게요. 일단은 1차적으로 12,000원 한번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쪽에가 좀 매물대가 좀 잡혀 있기 때문이죠. 그다음에 또 조금 보여드릴게요. 자, 그다음 여기 또 매물대가 좀 있기 때문에 19,000원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최종적으로는 33,000원까지도 한번 우리가 꿈을 크게 한번 가져보시자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코스모화학 이야기 나눠봤고요. 자, 다음 종목을 바로 또 이어가 보도록 하죠. 이번 종목은 5118번님 롯데관광개발 14,800원에 비중 10%. 이게 사실 뭐 중국 관련해서도 크잖아요, 영향이 좀. 네. 예. 근데 지금 뭐 많이 부각을 받은 상태라서 예. 우리가 지금 손실권으로 들어가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종목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주가 위치를 보면 약간 이제 적자 기조죠. 적자 기조에 3,100억짜리가 지금 시총이 1조를 넘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이제 3배 이상 부각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그래서 주가가 만약에 빠지게 된다면 확 빠질 수 있는 가능성도 일정 부분 존재하기 때문에 철저하게 좀 기술적으로 접근할 필요성이 있고 근데 실적 같은 경우에는 2020년 제주 드림타워가 이제 완공이 돼서 본격적으로
카지노까지 이제 들어서고 이제 이것저것 이제 사업을 하다 보면은 일정 부분 개선될 수 있는 여지가 존재하기는 하지만 이미 주가가 많이 부각을 받고 있기 때문에 지수적으로 한번 짧게 끊어서 수익을 내는 방식으로 가고 철저하게 손절도 잡고 대응을 하셔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손절 라인은 좀 이제 짧게 잡아 드릴게요. 14,000원. 손절 라인 14,000원 짧게 대응하고 이미 이제 하락폭의 38.2% 구간인 15,200원 정도 부근을 저항을 받고 살짝 좀 밀리는 격이거든요. 그래서 14,000원이 이탈된다면 그대로 이제 밀릴 수 있는 가능성은 존재하고 만약에 14,000원 이탈되지 않고 이대로 상승력이 잘 나타날 경우 16,800원 정도 자리까지 조금 더 상승력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4,000원 손절 라인 잡고 16,800원 정도 자리까지 짧게 수익을 내는 방향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손절 라인 잘 지켜주시고 수익도 짧게 지금 잡아가자라고 해주셨습니다. 3323번님 대성 파인텍 2,000원 비중 10% 숫자 딱딱 떨어지네요. 이것도 이제 자동차 부품 회사로서 한번 크게 올라갔던 이제 종목이기도 합니다. 자 보시면은 자 2016년도에 5,000원까지 올라가는 1,000원짜리가 5,500원 상당히 많이 올라갔던 그런 부분인데 자 이거에 대한 이제 그 기술적으로 봤을 때 자 2016년도에서 최근까지 그 물량 소화 즉 가격 조정을 참 잘 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상태에서는 거의 그 기술적 분석에서 주가는 거의 다 왔다. 마지노선 바닥을 좀 찍어가고 있다. 이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그 조금 이제 주가가 이제 높냐 안 높냐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 태양열 같은 경우도 신규 사업을 좀 하고 시작을 했죠. 그래서 태양광 관련된 종목으로서 신재생적으로도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매출액이 조금 더 나와줬으면 좋겠어요. 이게 시가총이 407억 정도인데 이 정도면 거의 뭐 높다고 할 수는 없죠. 또 주수가 이렇게 많은데도 400 정도면 상당히 낮은 부분인데 매출액이 조금만 더 올라와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다행인 게 이제 ROE가 지금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되게 괜찮고 그다음에 유보율이라든가 부채 비율 같은 것도 비율 봤을 때도 상당히 좀 안정적인 구조를 좀 만들고 있다는 거고 자 2016년도 이후에 그 매출액이 또 영업이익이 또 단기 순이익 봤을 때 특히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좀 감소를 하죠. 역성장하기 때문에 이것만 조금만 끌어올려 준다고 하면 좀 괜찮을 것 같다는 말씀드리겠고 일단은 뭐 주식 같은 경우는 밀리더라도 또 빠르게 또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 되겠다라는 말씀드리겠고 자 지금 2,000원이니까 여기 정도 되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좀 기다리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비중도 좀 많지는 않고 오히려 또 여기에서 밀려가지고 1,080원 깨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안정적이고 그러게 되면은 또 시총이 내려가면서 또 매출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때요? 저평가가 형성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손절은 또 의미도 없다는 말씀드려서 1,080원을 깨게 되면은 여기서는 10% 또는 15% 추가 매수를 하시고 그리고 나서 평단가가 좀 내려오겠죠. 그러면은 여기 한 2,000원 정도 올라오면 그때 좀 매도를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대성 파인텍 이야기 나눠봤고요. 4209번님의 한국전자금융 7,750원의 비중 40% 어떻게 할까요? 네, CD 밴 사업 그리고 이제 예. ATM 자동화 기기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위험한 회사죠. 점차적으로 이제 뭐 오프라인 은행 지점이 이제 많이 없어지고 이제 무인 자동화 지점이 많이 이제 생겨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사업성도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보여지고 그리고 매출과 영업이익 그리고 자산 가치 전부 다 이제 안정적으로 잘 흘러가고 있지만 지금 주가가 저평가 상태는 아니고 자기 자산 가치 대비 한 2배 정도 가까이 좀 부각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사업성으로 봤을 때 충분히 성장 가능한 회사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 이제 핀테크가 더 이제 가속화될수록 부각을 받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철저하게 지금 주가 위치에서는 좀 기술적으로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손절 라인 짧게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절 라인 짧게 잡아드리면 7,600원 자리를 손절 라인으로 정해놓고 홀딩 하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7,600원을 깨고 내려올 경우 그냥 버렸다가 밑에서 다시 사는 거예요. 어디서 다시 사냐면 대략 한 7,150원 정도 자리에서 기술적으로 재매수하십니다. 그리고 자, 이 상태로 이탈되지 않고 잘 올라갈 경우 1차 목표는 8,500원 정도 자리까지 보시면 되고요. 만약에 상승력이 좀 괜찮게 나온다? 그러면 9,000원 정도 자리까지 2차 목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